안녕하세요. 안녕마이니트의 지선입니다. 10월 첫 번째 영상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됐고요. 안녕마이니트는 제가 뜨기에 관련해서 뜨고 있는 것들 그리고 완성한 것들이랑 구매한 것들에 대한 수다 영상을 주로 찍고 있어요. 그래서 뜨시면서 귀로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앞에 지금 인사만 몇 번째 찍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돌아왔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앞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고, 한 5번쯤 찍은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좀 흐리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보시기에 불편할 정도로 어둡진 않죠? 해가 쨍쨍한 것보다는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안녕마이니트 완성작들로 먼저 인사를 드릴게요. 첫 번째 완성작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선인장 페어아일 매트를 완성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매트 패키지는 니트살롱님이 이제 인스타에 올리신 거를 보고 제가 신청을 했고, 9월 중순부터 9월 말일까지 이제 네이버 카페에다 수업 영상을 올려주시고 그걸 보고 따라서 하면 되는 영상이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 매트를 보여드렸었죠. 스틱하는 것까지. 이렇게 2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스틱하는 것까지는 보여드렸었거든요. 직접 영상에서 자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는 매트 방법이 2가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양면을 떠가지고 마무리하는 방법 하나와 이렇게 프린지 장식처럼 보이게 하는 이런 매트 마무리 방법, 이렇게 2가지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모범생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수업 들을 때는 막 늦게 하면 되게 안 될 것 같고 숙제를 되게 열심히 해가는 그런 스타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열심히 따라해서 2개 다 완성을 했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이런 방법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가지고 막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재미있는 수업이었어요. 이렇게 양쪽에 깔끔하죠. 페어일 뒷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래도 나름 열심히 배색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배색을 했고, 이 매트는 크기는 한 15cm에 20cm 정도? 조금 큰 편이에요. 그래서 어디 위에 올려놓긴 너무 아깝고, 네, 이렇게 보관 중입니다. 이렇게 보관 중이고, 이 2번째로 마감을 한 방법은 이제 원래 선생님은 여기를 하얀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는데, 저는 좀 녹색 실이 많이 남기도 했고 너무 하얗면 좀 포인트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배색했던 이색 실로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여기 프린지를 해줬는데, 더 눈에 이렇게 액자식으로 딱 보이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만약에 둘 중에 더 마음에 드는 거는, 만약에가 아니라 그거 고르라고 한다면 이렇게 양면으로 이렇게 도톰하게 마무리된, 여기가 이렇게 도톰해져요. 스틱했던 부분을 잘랐어가지고 도톰도톰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이 매트가 더 깔끔하고 예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은 알 나온 것처럼 이렇게 아보카도처럼, 이 실은 산네스간 알파카울이었고요. 이 실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다양한 컬러가 섞여 있는 예쁜 실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수업을 패키지로 하지 않으시고 집에 있는 실로 해보라고 했다면 신청 안 했을 것도 같아요. 이렇게 패키지로 딱 주시니까 고민하지도 않고 이대로 그냥 진행을 하면 되고, 그래서 좋았거든요. 실은 뭐 하나 더 뜰 정도는 아니고 이 정도로 남아있어요. 여기는 센터풀로 뜨고, 얘도 센터풀로 빼서 썼는데 이만큼 남아가지고 그냥 제가 다시 감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쏙 들어가는 이 정도 사이즈. 이렇게 하면 한 50g 나오지 않을까 싶은, 50g까지는 아니겠다. 얘가 25g짜리 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정도 남아있어가지고 나중에 배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녹색 실로는 이 매트는 하나 더 뜰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 흰색 실을 다르게 한다면. 그래서 다른 배색으로 이렇게 좀 도톰한 매트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따라가기 뭐 어렵거나 이런 건 없었고요. 그냥 배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잘 해주시고, 실을 뭐 거는 방법, 그리고 아메리칸으로 뜰 때랑 컨티넨탈로 뜰 때를 2번 다 보여주셔가지고 또 좋았고, 그렇습니다. 네, 수업
수업에 대한 내용은 뭐 되게 좋았어서 좋았어서 네, 제가 유튜브 영상에도 찍고 인스타에도 올리고 블로그에도 올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게 좀 배색을 하면 원래 편물이 좀 도톰해지는데 이 마무리까지 도톰하게 돼가지고 이 약간 폭신폭신한 느낌? 퐁신퐁신한 이런 느낌이 좋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다른 배색으로 또 떠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을 올렸더니 니트살롱님 수업을 들으시는 분이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했다고 니트살롱님께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셨다는 거예요. 막 보셨다고 하면 저는 아직도 막 되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뭐 실수한 말은 없을까 약간 다시 되짚어보게 되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다시 봐주셨다니 또 감사드리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수업은 지금 9월 말로 해서 끝이 났어요. 근데 이제 영상을 한번 보면 뭐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또 그 페이퍼 도안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도안을 보면은 또 다시 뜰 수는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작 첫 번째. 짠. 그리고 두 번째 완성작도 있습니다. 짠. 소피 스카프. 뿌티니트의 소피 스카프인데요. 드디어 저도 크로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크로아상 같죠, 진짜. 되게 통통한 크로아상이 됐는데 실은 노블레스 실 4합으로 3mm로 떴을 거예요. 또 이렇게 완성을 하고 나면 확신이 없습니다. 뭘로 떴는지 확신이 없어요. 이거 그리고 컬러는 브릭 멜란지였나 뭐 아무튼 그런 식의 컬러였는데 제 이름 또 기억을 못하고 있고 뜨는 거는 진짜 금방 뜨는 것 같아요. 뭐 스카프라서 길지도 않고 그리고 또 어려운 게 없어요. 진짜 쭉 늘리고 쭉 줄이고 그리고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이거는 세탁도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장갑도 노블레스 실로 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장갑이랑 좀 느낌이 다른 게 얘는 가터라서 막 엄청 부드럽다 그런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까칠하다 그런 실은 아니고 장갑의 메리아스 편물의 느낌에 비하자면 그렇게 생각보다 부드럽지 않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저는 3mm로 떴지만 라지 사이즈로 했거든요. 근데 편물이 그렇게 크게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전 되게 도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탁을 하고 나니까 한 50 반절 잡았을 때 한 50cm 정도? 그러니까 한 1m 조금 넘는 것 같은데 목에 두를 때는 그렇게 긴 것 같지 않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막 손으로 주섬주섬 서성서성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에서 좀 다르게 한 거를 찾으라면 이 끝부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끝부분을 아이코드로 이렇게 둥글둥글 마무리까지 원래 시작할 때랑 끝날 때 보면 그냥 캐스트오프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또 뜨개 뜻친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너무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분들이라 그 어쭈구리 쌤이랑 슈맘님을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슈님이 그날 이 소피 스카프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봤는데 끝을 이렇게 아이코드처럼 마무리를 딱 하셨길래 역시 이 고수님들의 마무리는 다르다 싶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손민수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까지 마무리하고 나니까 또 되게 깔끔하고 예쁘죠? 이 끝에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보다 아이코드로 이렇게 연결되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피 스카프도 완성을 했고요. 이거를 뜨는데 얼마나 걸렸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것만 쭉 잡고 있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걸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부피가 일단 작기도 하고 어디 나갈 때나 이동할 때 지하철에서 이렇게 조금씩 뜨기가 좋고 카페 가지고 나가서 뜰 때도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짬짬이 떴어요. 그래서인지 뭐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가터가 좀 지루하긴 했지만 이동하면서 짬짬이 뜨느라 그래서 이렇게 소피 스카프를 완성을 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어쭈구리 쌤과 슈님을 이제 만났는데 만나기 전에 이제 슈님이
같이 만났을 때 우리 배색 함트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진짜 배색에 자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배색하자길래 제가 배색 장갑을 하나 뜰 생각은 있었지만 다른 배색은 자신이 없다 그랬는데, 이제 어떤 거를 뜰지를 막 서로 얘기를 하다가 보니 이제 어쭈구리 쌤이 홀리데이 양말을 다시 뜰 계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홀리데이 양말은 뜨고 싶었지만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제가 홀리데이 양말로 바뀌고 바뀌고가 아니라 정해지고 저도 이렇게 홀리데이 양말을 뜨게 됐습니다. 짠! 눈꽃무늬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가 앞에서 신는 토 부분에서 보자면 이렇게 이 양말은 탑다운으로 뜨는 양말이거든요. 여기 발목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발목에서부터 쭉 떠내려오다가 이제 뒤꿈치를 만들고, 뒤꿈치도 너무 예쁘게 잘 나오지 않았어요? 저 구멍 하나도 없이 완전 깔끔하게, 코도 되게 잘 주워졌고, 뒤꿈치를 뜨고 이제 발바닥부터는 패턴이 달라져요. 이렇게. 저는 이런 무늬는 잘 뜰 수 있거든요. 막 잘이라기보다는 이런 배색보다는 이렇게 한 코 한 코 뜨는 것들은 그래도 배색이 쉬운 편이잖아요. 난이도가. 그래서 이쪽 뜰 때는 되게 신나게 떴어요. 이쪽 뜰 때는. 근데 여기 발목을 이제 뜰 때 되게 고생은 아니지만 엄청 신경을 많이 쓰면서 했는데, 이렇게 그 원작자님이랑 같이 뜨는 점의 좋은 점은 원작을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신어봐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우리 막 양말 신어봤거든요. 그 어쭈구리 쌤은 58실로 연한 그레이랑 이제 흰색, 아이보리색 이렇게 배색으로 된 거를 가져오셨는데, 제가 책을 보여드릴게요. 짠! 지금 좀 어둡게 나와가지고 어두워 보이죠? 이렇게 58실로 뜨셨어요. 바탕색 실은 5193번, 배색 실은 2620번이라고 써있네요. 근데 이거 실제로 저희가 신어봤거든요, 제가. 근데 배색 양말은 신을 때가 좀 뻑뻑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발목은 좀 더 느슨하게 뜨라고, 이 발목이 좀 긴 편이니까 그런 팁도 주시고, 아무튼 느슨하게 뜨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되게 배색의 간격에 엄청 신경을 쓰면서 떴어요. 그랬더니 코가 별로 안 예쁜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눈꽃이 보이네 이렇지만 가까이서 보면 코들이 되게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나는 배색에는 진짜 너무 재능이 없구나. 나 배색 뜨는 거 너무 재미없다. 막 이렇게 혼자 뭐 고민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신어보고 이럴 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이제 한 이 정도 뜨고 나면 왜 장갑이나 양말도 두 번째 짝이 좀 더 타이트하게 떠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 발등 부분을 뜨는데 코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고수님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 발목 쪽에 비해서 이쪽이 좀 더 코가 고르게 나오길래 이거 왜 그러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뒤집어서 보여드릴게요. 이 뒷부분, 발바닥 부분 한 코씩은 자신 있다고 했잖아요. 자신?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여기는 그래도 뜰만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신나게 뜨다 보니까 이 부분도 그냥 신나게 쭉쭉쭉쭉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 배색을 간격이 넓다 보면 이게 쪼그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배색 실 간격을 되게 조심조심 떠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실 간격을 엄청 길게 잡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뭐 여기 한 코 있고 여기 한 코 있다 그러면 중간에 걸어주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막 제가 이렇게 당겨가지고 실을 길게 늘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코들이 막 한 코 있는 부분이랑 코들이 엄청 크고 안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 발등 부분쯤 됐을 때는 이제 간격이 좀 그래도 좀 비슷비슷해지고, 그리고 이 발바닥 쪽은 좀 계속 한 코씩이니까 쉽게 뜨다 보니까 이쪽 부분도 여기 발목 떴던 데보다는 조금 타이트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코들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배색의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무 몰랐구나. 역시 배색은 못 뜬다고 안 뜨는 게 아니라 계속 떠봐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양말이에요. 여기 뒤에 발바닥 무늬 너무 예쁘죠? 이렇게. 여기도 쫑쫑쫑쫑 이렇게 있어요. 마른 모무늬가. 잘 보일까요? 여기도 되게 예쁜데. 여기는 발등 그 눈꽃 무늬. 너무 예쁘죠? 근데 진짜 한 뭐 10코 넘는 코들도 있고, 배색 간격이 13코도 12코가 있었는데, 이러니까 진짜 저 같은 배색 쪼렙은 엄두가 안 났었거든요. 이렇게 같이 뜨자는 얘기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이 양말을 한 몇 년 뒤에도 못 뜨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같이 뜨자고 해주셔서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실은 이 랑 자울실 이렇게 2볼. 근데 이 실은 더스트 민트라는 컬러고요. 지금 영상에서는 빛 때문에 제대로 안 나오지만 예쁜 민트 컬러예요. 그리고 얘는 아이보리 컬러. 그래서 이 한 볼로 2개 다 나오지는 않아요. 제가 그람을 재놨는데 그람 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자막으로 대체할게요. 이 양말에 총 사용된 그람 수가 46g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다시 똑같이 한 짝은 안 나오고, 이 아이보리색을 바탕으로 하고 배색실을 더스트 민트로 한다면 한 볼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한 짝만 떠났고 한 짝을 더 떠야 되는데 언제 뜰지 모르겠어요. 자신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헐렁하게 뜨라고 해주셔서 그런지 저는 되게 그냥 낙낙하게 잘 들어가요. 발목에도 쑥 잘 들어가고 이 발바닥 길이도 잘 맞아요. 저는 신발은 보통 235에서 40? 보통은 40을 신는데 35 신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짝을 완성을 했습니다. 진짜 여기 발바닥 되게 예쁜데, 여기 이렇게 사진 찍어져 있죠. 이쪽 발바닥도 되게 예뻐요. 이 책은 많이들 아실 것 같아서 어쭈구리 쌤이 만드신 사계절 손뜨개 양말 책에 있는 도안이고요. 홀리데이 양말입니다. 그래서 민트색이 되게 예쁘고요. 생각보다 배색이 좀 묻힐까 걱정했는데 그 정도로 묻히진 않고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영상에서는 어떨까요? 잘 보이나요? 이런 거 너무 예쁘죠? 이런 패턴을 어떻게 다 조합을 하시는지 진짜.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드는 양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매직 루프를 하잖아요. 아이고, 제가 이쪽에 진짜 실을 헐겁게 걸어놨다는 게 손으로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다 늘어나고 있어요. 천천히 해야지. 매직 루프를 뜨다 보면 이제 발바닥 부분과 발등 부분으로 이제 경계를 해서 매직 루프를 뜨니까 이 부분이 약간 실이 당겨진 부분이 있어요. 여기 초창기에. 뒤쪽으로 갈수록 좀 나아지기는 하는데 또 이쪽은 괜찮죠. 아무튼 배색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난 날 이제 제가 원래 어쭈구리 쌤한테 제가 양말도 처음으로 배웠고 장갑도 처음으로 배웠거든요. 근데 원데이를 하면은 배웠을 때 뭐 이만큼만 뜨지 완성작을 실제로 보여드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장갑 2개를 가지고 가서 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짠! 뭐 잘 떠서 보여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선생님 수업 듣고, 이런 의미로다가. 이거는 진짜 첫 번째로 떴던 눈꽃 장갑인데요. 얘도 진짜 배색이 어렵진 않았는데 어려운 배색은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되게 한 5코 이 정도 되는 간격인데, 제가 처음 배색 이렇게 매직 루프로 뜨다 보니까 이쪽이 여기 옆에가 날리거든요. 그리고 또 되게 쫀쫀하게 떠가지고 손이 여기 끝에 진짜 딱 맞아요. 제가 손이 조금 길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끝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낙낙한 부분이 없어요. 되게 예쁜데 눈꽃이, 이것도 그러고 보니까 눈꽃이네요. 얘는 스노우플레이크라는 장갑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뾰족한 것보다 좀 둥근 장갑을 좋아하는데 얘는 뾰족한 장갑이기도 하고, 이렇게 여기 무늬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도 거실 부분에도 다 패턴이 있고. 아무튼 이게 제 첫 번째로 뜬 손모아 장갑이었고요. 그냥 봤을 때 되게 잘 뜬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원데이는 아니고 그냥 패턴을 구매를 해서 만들었는데, 구매가 아니라 이거 이벤트로 선물 받았던가?
근데 너무 예뻐서 제가 엄청 기다렸었던 도안이거든요. 이 장갑이 진짜 편해요. 여기도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좀. 그래서 편하고 손이 이쪽에서 한쪽에서 가지로 뻗어나가는 편이라서 그 오른쪽 왼쪽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엄청 편하고. 그리고 패턴이 진짜 사랑스럽지 않나요? 얘는 봉봉 미튼이라는 장갑입니다. 여기도 되게 예쁘고. 얘가 배색이 쉬운 편이에요. 진짜 길어야 5코 있는 배색이라서 만약에 배색이 처음이다, 그리고 장갑을 뜨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 장갑 뜨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 브레이드 단도 이때 처음 해봤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예쁘지 않나요? 되게 잘 어울리고. 그래서 이렇게 장갑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가져오신 장갑이 있는데 스웨덴 장갑이라고, 이건 진짜 실물을 못 담더라고요, 카메라가. 근데 빨간색 장갑인데 이제 검은색 배색으로 눈꽃 모양 그런 게 있는 장갑인데 작다고 그러셨는데 진짜 타이트해가지고 저도 손가락을 겨우겨우 막 이렇게 살살살살 끼워가지고 한번 찍어봤는데 사진으로는 그 실물이 담기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되게 예뻤는데 예뻤습니다. 그리고 이 양말 말고 이름이 트리 양말이었나? 아무튼 그 양말도 가져오셔가지고 배색하는 거 보여주셨고 그랬어요. 근데 587에 비해서 이 자올실이 좀 더 부드럽다고 하셨는데 만져보면 587은 약간 뭐 까칠하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 실이 좀 뜨면은 그 요철이 느껴진다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올실은 진짜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엄청 예민한 피부는 아니지만 옷으로 떠도 되게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 뜨고 놀고 있는데 어쭈구리 쌤은 벌써 한 켤레를 다 완성을 하셨더라고요. 저 나머지 짝은 언제 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구매한 거를 말씀드리면 짠 이런 타레시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장갑을 뜨고 싶다고, 배색 장갑은 뜰 생각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그 꽈배기 장갑을 뜬 이후로 배색 장갑도 하나 좀 무난한 컬러로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찾아보다가 또 제가 해리포터 덕후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리포터 책에 나오는 장갑을 뜨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원서로 갖고 있고요. 장갑아 나와라. 여기 있다. 짠. 해리포터 니팅 매직이라고 지금은 번역본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책 보자마자 갖고 싶어가지고 하나도 뜨지는 않았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들 중에 뭔가를 하나 뜨자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는 있었지만 못 뜨고 있었어요. 근데 배색을 뜬 이후로 이렇게 이 장갑이 뜨고 싶어졌습니다. 익스펙터 패트로넘 미튼스 아시죠? 해리포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주문을 다 아실 텐데 이 장갑을 안 떴던 이유는 어려워서 안 뜬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여기 뾰족한 장갑이고 이 손이 앞에서 나오는 이렇게 되는 장갑이에요. 그래서 안 뜨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도전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실을 구매를 했고, 양쪽 배색이 그 패턴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 짝만 뜨고 끝내진 않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여기 이렇게 영어로 써 있거든요. 익스펙토 팩트로넘. 아무튼 그래서 이 장갑을 뜨려고 보니까 이 장갑에 사용된 실이 제이미슨스 셔틀랜드 스핀드리프트라는 어쨌든 셔틀랜드 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셔틀랜드 울을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따갔다는 얘기는 누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셔틀랜드 울로 장갑을 뜨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실이 나오더라고요. 사라 바이 퍼민이라는 실이고 터키 실인데 이 판매하는 그 브랜드는 스웨덴 브랜드라고 본 것 같은데 또 기억이 휘발됐어요.
아무튼 얘는 메리노 울 50%랑 셔틀랜드 울 50%가 섞여 있어가지고 100% 셔틀랜드 울보다는 좀 부드럽다 이런 평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지금 만져보면 부드럽지 않거든요. 진짜 우리나라 실처럼 부드럽지도 않고 메리노 울이 들어갔다고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부드러운 정도라니 정말 정말 셔틀랜드 울은 어떨지 안 사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이 가격이 저렴했어요. 이 한 타래에 8,000원. 근데 50g에 270m. 괜찮죠? 저 이제 봤는데 이 차콜색은 50g에 300m네요. 굵기가 다른 건가? 같은 실인데도 다를 수 있나요? 특이하네요. 아무튼 이 실로 검색을 하면 십자수 사이트들이 많이 뜨는데 자수를 놓기도 하나 봐요. 울실 대신에 무슨 애플 울상가 애플 뭐 그런 사 대신에 이 실로 자수도 놓기도 하나 봐요. 근데 저는 구매해 보고 싶어 가지고 구매를 했고 색상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언니한테 막 물어보고 해서 골랐는데 실이 얇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어쭈구리 쌤이 보셨는데 와 얘가 더 굵은 것 같은데 이 차콜이 이렇게 봤을 땐 얘가 더 굵은 것 같은데 얘 300m래요. 얘는 270m. 아무튼 이렇게 배색을 해서 그 장갑을 뜨려고 하는데 지금 영상을 찍고도 그 다음에 타래를 풀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감지도 못하고 이대로 놔둔 상태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 뜰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할 일이 진짜 너무 많았어서 손도 안 댄 것도 있지만 이제 찍었으니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좀 신기하네요. 얘는 300m가 어떻게 나오지? 또 굵어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도 좀 굵어요. 만져봤을 때도 굵고 얘는 되게 얇은 느낌인데 이러다가 이렇게 배색하면 안 예쁠 것 같은데 어쩌면 좋지. 얘를 바탕으로 하고 얘를 배색실을 비틀어 놓고 해서 좀 도드라지게 해볼까요? 아무튼 얘가 좀 얇네요. 그리고 느낌은 그냥 우리나라 실이 아니라 이거 저희 언니가 쓰다가 준 르프티 램스울인데 이런 실 느낌이에요. 약간 버석버석한 느낌? 이렇게 우리나라 실은 부드럽거나 아니면 좀 처지거나 광택이 있거나 좀 그런 편이지 않나요? 슈퍼워시 느낌처럼 그런 실들이 많은데 이렇게 외국 실들은 좀 버석버석한 바삭바삭한 이런 느낌이 있는 실이에요. 근데 막 거칠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앙고라나 폭스실이나 이런 것처럼 뭐 실이 찔러서 따갑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고 실 하나하나 자체가 그냥 바삭바삭하다는 느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되게 따뜻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방수가 될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얘랑 비슷한 것 같아요. 굵기도 저는 얘랑 이 르피트 램스울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얘도 50g에 248m네요. 근데 굵기를 이렇게 대충 만져보면 그래도 차콜이 엄청 굵네요. 얘는 부피감이 있는데요. 두께감이. 그래서 아무튼 이런 종류들의 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캐스톤을 하게 되면 다음 영상에서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책은 마음에 드는데 딱히 뜰려면 뜰 게 없어요. 여기 나오는 이제 이런 인형들도 모빌에 달리는 인형들도 있고 이게 대부분 이제 처음에는 인형들이 있어요. 이거 책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얘는 플러피 머리 3개 달린 그 개 있죠. 그리고 얘는 헤드위그. 헤드위그 되게 사실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던데 아직 이런 인형을 뜰 생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목도리 가디건은 선뜻 안 떠지지 않나요? 이 가디건은 특히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얘까지 차례가 가진 않고 항상 그 전에 다른 예쁜 것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게 가디건, 그리고 이게 프로보 아니네, 이 목도리네, 스카프.
그리고 이게 이제 위즐리 선물 받은 그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그 풀오버. 근데 얘도 이런 것들도 기본템이지만 내가 막 아우 이거 뜨고 싶다, 엄청 뜨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이런 거 엄브리지 이런 목도리 안 뜨죠. 제가 덕후지만 안 뜨겠죠. 그리고 이런 배색 스웨터인데 요크 딱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안 뜨죠. 왜 안 뜨는 이유만 대고 있어. 그리고 얘는 이제 카울인데 카울 굳이. 그리고 얘는 이제 골든 스니치 사겐 미튼스인데 얘는 한번 떠보려고는 했는데 그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핑거리스 미튼. 얘는 구슬을 넣는 건가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 한번 떠보자 라고 생각이라도 했던 게 이 퀴디치 양말, 이 바둑판 무늬의 퀴디치 양말이고, 그리고 다음 게 이제 엑스펙터 페트로놈 미튼. 아 얘는 뜨면 예쁠 것 같은데 손목이 이렇게 그냥 평단으로 이렇게 배색만 돼 있으면 짧게 나오지 않을까 고민이고. 그리고 이제 벅빅, 아이고 벅빅 풀오버. 얘도 뭐 선뜻 그러니까 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막 아 책 되게 신기하다 하지만 뜨고 싶진 않다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숄도 있는데 저는 숄을 뭐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얘네는 귀엽죠. 소팅햇이랑 모빌 만들어두는 그 기숙사마다 상징하는 동물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근데 이 모빌 대가 예쁜 것 같아요. 나뭇가지로 모빌 대를 만드는 게 예쁜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리포터 좋아하셔도 이 책은 그냥 보관용, 장식용으로 뜨시는 걸로. 그리고 제가 장갑을 뜨고 괜찮은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뜬 거는 짠! 이 책은 브랜드 안에서 이제 서평단으로 뽑혀가지고 제공을 받았는데요. 크로시 크러쉬라는 책이고 지금 이 책에서 출판을 하셨고, 뭐 이 책은 진짜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뜨셔가지고 진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서평을 쓰려고 하다가 제일 좋은 점은 이 책이 번역본으로 나와서 제일 좋은 점은 진짜 한글의 위대함. 이렇게 막 이런 글씨들이 되게 많은데 잘 안 읽어지잖아요. 영어로 돼 있으면. 근데 이런 거를 다 한글로 읽을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진짜 좋았고, 이 책이 이렇게 속지들이 다 컬러로 돼 있어가지고 그 하나하나마다 컬러가 다 달라요. 이렇게 뭐 이 책이면 만시카는 이런 민트 컬러, 그리고 그 다음 뭐 스마일백이면 무슨 보라색 컬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책을 넘기면서 잡지 보는 기분이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고, 앞에 설명들도 좀 있어요. 이렇게 유용한 팁, 실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약간 화보 느낌으로 잡지 같죠? 그리고 모델들이 되게 이국적이어서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가방도 있고 또 이렇게 블랭킷, 러그 이런 스타일도 있고. 그래서 코바늘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잘 사용하실 것 같아요. 쿠션도 있고. 그리고 서술 도안이랑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림 도안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서술 도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만 보고 뜨기 힘드신 분들은 서술이랑 그림을 같이 보시면 뜨는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책의 좀 특이한 점이 이 책이 핀란드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짧은뜨기가 우리가 아는 짧은뜨기의 그 X자나 플러스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동그라미에 밑에 이렇게 돼 있는 나무 무늬의 그런 짧은뜨기로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도안이 되게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귀엽지 않나요? 이만큼만 보여드려도. 그래서 처음에 보고 이게 늘림을 이렇게 된다고?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특이했던 거는 이렇게 선캡, 선바이저의 이 챙 부분을 레터링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템들이 많아가지고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서평단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가방도 너무 예쁘죠? 조그만한 약간 목화꽃 같은 그런 느낌. 얘는 딸기꽃인가 봐요. 아, 만시카는 핀란드어로 딸기를 의미해요. 이렇게 써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들을 다 한글로 읽을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또 찾아야 돼요. 또 찾아야 돼요.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걸로 따지자면 스마일 가방이잖아요. 짠! 이 스마일 가방. 이렇게. 이 가방이 진짜 유명해서 되게 많이들 뜨시고 또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크로스백으로도 뜨시고 그런 게 많던데 저도 뭔가를 하나를 떠보자 해가지고 짠! 이렇게 스마일을 떴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계획은 스마일 가방을 이렇게 4개라도 8개만 떠서 작은 가방을 만들어 보자 했는데 일단 이렇게 하나 뜨고 티매트로 사용하려고 끝에 이렇게 테슬 하나 달아가지고 매트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다 뜨려고 하니까 너무 뜰 게 또 많더라고요. 귀엽지 않나요? 스마일. 이렇게 해서 제 스마일 커피가 있어가지고 제 스마일 컵이랑 같이 이렇게 세트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책에 있는 설명만으로는 그렇게 막 엄청 친절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냥 얘기하면 제가 스마일을 뜨는데 일단 뜨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뜨는 거는 똑같이 뜨니까. 근데 스마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표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표정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냥 이 그림을 보고 똑같이 따라서 해야 되고 아 얘를 뭐 반박음질 이게 홈질로 해서 왔다 갔다 했을까 아니면 박음질로 이걸 한 걸까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그냥 그대로 했고 인스타에 있는 뜨신 분들을 다 검색해보고 그렇게 해서 떴고요. 여기 도안에는 뭐 자수를 놓는다, 검은색 실로 자수를 놓는다 그 정도만 써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대신에 바느질 연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써 있더라고요. 이 모티브랑 이 다음 모티브를 어떻게 연결하고 이런 얘기는 자세히 써 있는데 나머지는 막 그렇게 친절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렇지만 코바늘을 저는 뭐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코바늘 잘하시는 분들은 금방 뜨실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에 사용된 실은 AC3P라는 코튼 아크릴 코튼 AC가 아크릴 코튼이래요. 그래서 AC3P짜리 실로 떴고요. 이거 거의 실물 사이즈랑 똑같이 나와요. 여기 책에 있는 그림 도안이 있거든요. 그림 도안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되나요? 거의 똑같죠. 조금 한 0.5cm 정도 다른 그 정도 작은 그 정도 사이즈고 거의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만약에 이걸로 떠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처음에 뜰 때는 되게 부드럽거든요 이 실이. 그래서 아 이 실로 가방을 뜨기에는 조금 너무 부드러운 거 아닌가 그랬는데 이게 블로킹 한 다음에는 살짝 힘이 생겨가지고 가방 떠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스마일 매트를 완성을 했습니다. 귀여워요. 그리고 제가 또 서평단 두 번째 서평단 이 책은 52주의 뜨개 양말이라고 엄청 유명한 책이죠. 이 책도. 그래서 이 책은 한스미디어에서 서평 책으로 제공받은 책이고요. 이 책도 한국어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이 안 나오죠. 한국어판이 나와가지고 원래 저는 이 책을 궁금하긴 했지만 이게 다 양말인데 영어로 돼 있다면 아 뜨기 진짜 골치 아프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좀 기다려보자 했는데 세상에 이게 번역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출판사가 여기는 레인 매거진을 만드는 그 출판사에서 발행한 책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스미디어에서 번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많은 양말들이 있어요. 보이시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좀 이상하게 읽을 수밖에 없는, 잘 안 읽어지는 그런 양말들 있잖아요. 이름이. 이런 꽈배기 양말 말고 이름이 되게 어려운 양말들 있잖아요. 뜯다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쓴 이런 거, 토이 보하류 양말, 이런 거는 이름 읽기도 되게 어려운데 이런 양말은 이대로 써주셨고요. 또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흔들의자 양말, 등불 양말, 아예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된 그런 양말 이름으로 넣어주시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다양한 양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그 외국 책들 잡지에서 번역을 해서 그런지 이것도 되게 화보 같아요. 그리고 색감들이 진짜 다들 북유럽 색감들이어가지고 또 너무 예쁘죠. 화보 같아요, 화보. 그리고 이 책은 섹션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13켤레씩. 그래서 1번부터 13번까지의 작가들 이름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냥 분위기가 되게 멋있어요. 이런 거, 꽈배기 양말. 그리고 제가 뜨려고 했던 양말은, 지금 아까 앞에서 봤을 때 예쁘다고 했던 양말은 이 구슬뜨기가 들어간 양말인데 구슬뜨기 있으면 신기 불편하니까 안 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뜨려고 했던 양말 찾아볼게요. 제가 뜨려고 했던 양말 중에 하나는 이렇게 리네아 양말. 저는 확실히 배색보다는 그냥 꽈배기나 바늘 비우기 패턴 이런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러도 좀 예쁘고 다이아몬드 패턴이 들어간 이런 양말 하나랑, 그 다음 거는 이렇게 롯데 양말. 롯데 같네요. 롯데. 여기에 레이스 패턴이 들어가 있고 배색은 발목 부분에 살짝 들어가 있는 이런 양말을 둘 중에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조금 더 제가 봤을 때, 그냥 봤을 땐 쉬워 보이는데 자세하게 안 봐서 그리고 진짜 양말들이 다 좀 화보 분위기예요. 이렇게 분위기가 예쁘죠. 이런 사진들. 여기 이제 두 번째 챕터. 그래서 작가들도 되게 다양하고 양말의 스타일도 다양하고, 이거는 뱀베 양말이라고 좀 플레인하네요. 그리고 슬리퍼 종류도 있어요. 배색에 있는 슬리퍼. 이렇게 슬리퍼 종류들도 있고 양말들의 종류가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도 좀 특이하네요. 꽈배기가 요렇게 들어가 있네. 그리고 화보처럼 진짜 사진들이 좀 예쁘고 색감이 좋아가지고 보면서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받고 나서 깜짝 놀랐던 게 제 손가락 한마디도 넘을 정도의 두께. 진짜 두껍고 엄청 묵직해요, 책이. 그래서 진짜 완전 알차게 들어가 있겠구나. 되게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구나. 기법도 많고 또 디자인도 되게 다양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서평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할로윈 준비를 해야 되죠. 짠! 할로윈 준비를 하려고 얘네들도 할로윈 옷을 준비했습니다. 인형들. 짠! 아무튼 이렇게 할로윈 준비를 했고, 얘네들은 손에 뭐를 이렇게 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호박도 하나 달아가지고 이렇게 쥐어줄 거고. 귀엽죠? 이 모자는 호박 모자예요. 제가 지난번에 독버섯 모자도 보여드렸잖아요. 그 채소 시리즈의 2탄 호박 모자입니다. 그래서 호박 모자도 만들어졌고, 이 원피스는 이제 할로윈의 그 재고랜턴 스타일로 만들었고, 이렇게 보니까 되게 멀어 보이네요. 할로윈의 재고랜턴 스타일. 그리고 아랫단은 배색을 해줬고, 얘는 호박 들고 다니라고. 이 호박이 이렇게 변신한 거라고 그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배색으로 얘는 마법사 스타일로 모자에 이렇게 금사도 스티치해줬고요. 이 마법 지팡이, 얘는 해리포터 지팡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막 사진을 찍고 나니까 갑자기 가오나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오나시. 제가 이거 만들 때는 소니 엔젤에 이렇게 끼우려고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모자를 벗겨 놓으니까 여기에 쏙 들어가요. 그래서 잡아먹은 걸로 아니야, 너무 잔인한가? 잡아먹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코스프레 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할로윈 준비도 마쳤습니다. 다른 인형 옷들도 이제 많이 만드시는 분들도 많던데 저는 할로윈 준비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할까 봐요.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빠뜨릴 뻔했어요. 제가 뜨고 있는 거 말씀 안 드렸구나. 오늘 되게 다양한 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지 않나요? 책도 있고 서평단 하는 것도 있고 소품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까먹었는데 저의 풀오버는 지금 소매 한쪽을 완성을 했습니다. 지금 드롭 숄더여가지고 이쪽 소매는 아예 시작도 아직 못했고요. 이쪽 소매는 진짜 열심히 달려가지고 한쪽 소매를 완성을 했는데, 이 옷의 특징이 고무단이 길어요. 고무단이 12cm를 떠야 돼요. 근데 12cm까지 뜨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한 10cm에서 적당히 타협을 했는데, 고무단 긴 것도 또 입어보니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떴고, 실이 지금 거의 한 볼 다 들어갔어요. 여기 소매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실이 되게 조금 남았는데 지금 실이 한 볼하고 조금 더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소매를 뜨고, 아직 바디 고무단을 못 떴어요. 제가 남은 실로 바디 고무단을 뜰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여기 이만큼 뜨는데 한 볼이 들어갔어요. 소매가 생각보다 많이 드나 봐요. 이게 50g에 150m인가 130m인가 좀 긴 실이었거든요. 50g에도. 근데 이게 한 볼이 다 들어갔어요. 소매가 긴가, 많이 소요되나 봐요. 그리고 이 소매를 뜨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고무단이 길면 꼬아뜨기로 떴으면 되게 예뻤겠다, 한 반쯤 떴을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후기를 찾아보니까 이 고무단을 꼬아뜨기로 뜨신 분이 있더라고요. 라블리 들어가 보니까 되게 깔끔하고 예쁘던데 다시 뜰 수 없어서 아쉬워만 하고 있습니다. 저 다시 이걸 풀러서 10cm를 못 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안은 이사벨 크라이머 작가님의 노르덴아이라는 도안이고요. 저는 울리스 실로 뜨고 있습니다. 3mm로 뜨고 있고, 이제 소매 한쪽 그리고 바디 고무단만 뜨면 완성인데, 이 실이 진짜 탄성이 좋아가지고 되게 띠용띠용 하거든요. 그러니까 편물이 진짜 완전 띠용띠용 거려요. 그 콘사로 뜰 때랑은 완전 다른 느낌이라서 저는 이 실이 적응이 어렵더라고요. 진짜 완전 띠용띠용. 이래서 세탁을 해도 별로 변형은 없이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아무튼 뜨면서 계속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실입니다. 그리고 이 실도 부드러운 실은 아니에요. 까칠한 실도 아니지만 얘도 바삭바삭한 실입니다. 탄성이 있는 바삭바삭한 실. 이렇게 설명만으로는 되게 이해가 안 가지 않나요? 바삭바삭한 실. 그 매트해요, 실이. 촉촉하거나 매끄럽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약간 혼자 방수되는 느낌, 그런 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진짜 끝난 것 같아요. 말씀드릴 걸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떠들고 나니까 목이 굉장히 아프네요. 제가 오늘은 마이크를 사용해서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근데 마이크를 사용했을 때랑 그냥 찍었을 때랑 별 차이가 없어요, 저는. 근데 소리가 조금 더 또렷하게 들어갔기를 바라면서 소리 음량에는 별 차이가 없이 다른 소리가 들어가서 목소리가 퍼지냐 안 퍼지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마이크를 사용해서 이 영상을 찍어봤고요. 그렇습니다. 혹시나 차이가 있어서 듣기가 불편하신지 편하신지 의견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잘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날씨가 또 서늘해져가지고 진짜 뜨개 하기 너무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열심히 뜨게 하시고 또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열심히 뜨고 있는 아이템으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